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궁금한데 은행 가서 물어볼 적극성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때문에 그 풍선 효과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상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임대업자가 꾸민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상가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구입하시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4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부동산 114 같은 사이트에서 4억짜리 매물을 한번 봤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4억이란 금액이 바로 매매가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 매매가 4억으로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쓰자마자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보면 은행에서 바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 바로 감정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는 감정 평가 기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매입하시는 그 물건의 감정 금액, 정확한 감정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KB 시세라는 표준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가라든지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물건들은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감정을 꼭 해야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의 감정 금액은 보통 매매가액의 90% 정도, 아니면 환금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접근성이 매우 좋고 서울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상가들은 매매가의 95%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대략 한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9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가의 감정가는 매매가 4억 원의 90%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감정가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 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LTV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상가의 LTV도 은행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60% 정도 되고요. 60%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담보가액 3억 6천만 원에 60%를 곱한 금액 2억 1,6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2억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 용어로 담보 인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다 또 마지막으로 빼주는 게 있는데, 바로 세입자 임대 보증 금액 또는 세입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 인정 금액의 보통 6분의 1 정도를 차감을 해줍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1순위로 해당 상가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액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이건 아무리 은행에서 근저당을 해놔도 그 소액 임대차를 먼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 금액을 먼저 빼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담보 인정가액 2억 1,600만 원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6분의 5만 남잖아요. 그럼 1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너무 적죠? 저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은행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 담보대출로 인정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1억 8천만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대출 금리가 가장 저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서 한 2천만 원 더해서 2억 원까지는 대출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됩니다. 되는데 그 2억이라는 대출금 중에 아까 1억 8천만 원은 순수 담보대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2천만 원은 신용대출, 쉽게 얘기해서 신용대출 금액이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오늘 성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리 내가 금리가 올라가도 이자를 낼 테니까 대출을 마냥 좀 더 해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 금리 받고 대출을 막 더 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과하지가 않고 소득 신고가 충분하게 돼 있고 신용 등급이 양호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저 신용 대출 부분, 제가 아까 플러스 되는 그 금액을 올리면 정말 최대 감정가액이 아니라 매매가액 4억 원에 한 70%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매물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실 때 내가 소득 있고 신용등급 양호하다고 하고 이렇게 다 가정했을 때 정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매가액의 70% 정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금액을 매매가액의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114에서 물건 한번 볼게요.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상가고요. 이건 제가 아무 데나 고른 겁니다.
매매가 4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감정을 했더니 계산 편의상 4억 2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은행을 방문을 하셨는데 경기도 고양시의 상가 담보 인정 비율이 만약에 60%라고 가정을 하면 4억 2천만 원에 60%, 그럼 담보 인정 금액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2억 5천2백만 원이고요. 이 중에 소액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제가 뺀다고 그랬죠. 선순위 보증금, 실제 있는 보증금은 다 빼고, 근데 그 보증 금액이 담보 인정 금액의 6분의 1에 못 미치면은 그냥 그 6분의 1을 뺍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억 5천2백만 원에 6분의 1이면 4천2백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물건은 기전세가 5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2백만 원에서 6분의 1 4,2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큰 거, 실제 보증금이 여기는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5천만 원을 그냥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빼버리면 만약에 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3천을 빼는 게 아니라 6분의 1 금액 4,2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2억 5천2백만 원에서 큰 거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이 물건의 순수 담보 대출 금액은 2억 2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소득 충분하고 이금융 대출 없고 연체 없고 신용 등급 괜찮으면 최대 심사 한번 받아보면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매매가액의 70% 정도. 매매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3억까지는 한번 심사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겨볼 수 있습니다. 3억 정도까지 우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실제 계약하실 때 제 말 믿고 딱 30%만 준비해 갖고 가가지고 70% 덜컥 대출 승인 안 돼도 제가 절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찍으면서 점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걸 과연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하기도 하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